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버지의 명예. 그런데 그 묘에서 발견된 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증명할지도 모르는 고대의 거울이었다. 진실은 누구의 편에 서 있을까? 이야기 시작 전에 삶의 양면을 기록하는 채널 동전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한동우는 삽 자루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30년 동안 품어온 결심이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다. 아버지,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한석현. 유명 고고학자였던 그는 고조선 청동 거울 도난 의혹으로 학계에서 매장당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혹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그때 동우는 25이었다. 이제 자신도 유물 감정사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터였다. 아버지를 서울 근교의 명당으로 모실 만한 형편도 되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결백함을 증명할 단서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다. 참날이 흙을 파헤칠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함께 온 인부들이 작업을 도왔지만 동우는 직접 관을 확인하고 싶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인부의 말에 동우가 구덩이로 내려갔다. 관 옆쪽 흙에 반쯤 묻혀있던 것은 낡은 쇠 상자였다. 크기로 보아 A사 용지 정도의 넓이에 손바닥 두께만 했다. 표면은 녹이 슬었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상하네. 아버지 장례 때는 없던 것 같은데. 동우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자물쇠는 녹슬어 부서질 듯했다. 망치로 살짝 두드리자 뚜껑이 열렸다. 그 순간 동우의 숨이 멎었다. 상자 안에는 천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천을 걷어내자 푸르스름한 빛을 머금은 청동 거울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름 15cm 정도의 원형이었고 뒷면에는 정교한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동우는 손을 떨며 거울을 들어 올렸다. 아버지가 도둑질했다는 바로 그 고조선 청동 거울. 세상에서 사라져 미제 사건이 된 바로 그 유물이었다. 이게 여기 왜? 거울 아래에는 봉투가 하나 더 있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동우야, 언젠가 내가 이것을 찾게 된다면 아버지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미안하다. 동우의 세상이 뒤흔들렸다. 동우는 청동 거울을 품에 안고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려 했지만 뒤에서 들려온 발걸음 소리에 몸을 돌렸다. 한동우 씨 맞죠? 묘지 입구에서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흙길을 걷는데도 흔들림이 없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인상이었다. 누구시죠? 서연이입니다. 그녀가 묘 앞에 서서 말했다. 서민석 교수의 딸이고요. 동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민석. 아버지의 평생 라이벌이자 고조선 청동 거울 연구의 최고 권위자였던 학자. 아버지가 누명을 썼을 때 가장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기도 했다. 서 교수님 따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연희는 동우가 품에 안고 있는 거울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 거울 때문에 왔습니다. 그녀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원래 우리 가문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 아버지는 도둑이었어요. 연희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우리 집안을 파멸시킨 사람이었죠. 동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증거요? 연희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 거울이 바로 증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목숨 걸고 지켜낸 유물이에요. 광복 후
우리 집안의 유일한 자산이기도 했고요. 동우는 거울을 더 꽉 끌어안았다.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거죠? 아버지 무덤에서 나왔는데 제가 묻었으니까요. 동우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20년 전 당신 아버지 장례식 다음 날 새벽에 왔었습니다. 연희가 무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 거울을 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 이미 병으로 누워 계셨어요. 도난 신고를 했지만 거울이 발견되지 않자 충격을 받으셔서 더 악화되셨죠. 그럼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있다는 걸 아셨다면. 아버지가 원치 않으셨어요. 이미 한석현 교수는 세상을 떠났는데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연희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우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를 둘러싼 모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정말로 여기 묻으셨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연희가 동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직접 파내는 날을. 동우는 연희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청동 거울은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아버지의 편지는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미안하다라는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동우는 고개를 흔들었다. 평생 진실만을 쫓아온 자신이었다. 유물 감정에서도 학문에서도 한 번도 거짓과 타협한 적이 없었다. 그런 자신의 뿌리인 아버지가 도둑이었을 리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동우는 연희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당신 아버지의 논문과 우리 아버지의 연구 자료들입니다. 연희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비교해 보세요. 동우는 망설이다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아버지의 대표작 고조선, 청동기 문화 연구의 핵심 내용이 나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민석 교수의 미발표 원고가 있었다. 날짜를 보니 서민석의 원고가 6개월 먼저 작성된 것이었다. 이건 표절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의 연구를 베끼고 증거가 될 청동 거울까지 훔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연구를 증명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동우의 손이 떨렸다. 논문의 핵심 부분들이 거의 일치했다. 문체만 약간 다를 뿐 논리 구조와 결론이 판박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한석현 교수는 재능 있는 학자였어요. 하지만 출세욕이 더 컸죠. 연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당시 학회 내부 자료입니다.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가 같은 연구 주제로 경쟁하고 있었고, 당신 아버지가 조급해하고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동우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아버지의 지인들이 증언한 내용이었다. 한 교수가 요즘 초조해한다. 서 교수 연구실에 자주 들락거린다. 뭔가 큰 발견을 했다며 흥분해한다는 기록들이 있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는 이것도 보세요. 연희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서민석에게 보낸 편지였다. 필적이 분명히 아버지 것이었다. 민석 형,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형이 모르실 리 없겠죠. 하지만 이미 논문은 발표되었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동우의 세상이 무너졌다. 아버지 필체로 쓰인 사과 편지.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왜 이제서야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품에서 찾았어요. 3년 전 일입니다. 연희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동우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남의 연구를 훔치고 유물을 도둑질한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왜 그 청동 거울을 자신의 무덤에 묻어두었을까? 동우는 아버지의 대학 연구실이 있던 건물로 향했다. 퇴임 후에도 명예교수로 작은 공간을 사용했던 그곳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것이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열쇠를 받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다. 먼지가 쌓인 책상과 서가, 그리고 구석에 쌓여있는 상자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아버지, 정말 답을 남겨두신 건가요? 동우는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강의 자료와 학회 발표문들이었지만 구석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족 표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일기였다. 아버지가 서민석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절이었다. 5월 15일 민석이 또 앞서 나가고 있다. 그의 청동기 해석은 정말 뛰어나다. 나는 아직도 기초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데 7월 3일 승진 심사가 다가온다. 이번에 실패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이다. 동우가 태어난 지 이제 2달.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동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아버지의 조급함, 그 절박함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9월 20일 민석의 연구실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다. 고조선, 청동 거울, 실물을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그의 이론이 맞다면 한국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한다. 10월 5일 민석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에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거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 10월 12일 실수였다. 정말 실수였다. 거울을 빌려 조사하려던 것뿐이었는데 민석이 돌아와서 없어진 걸 알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동우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직접 쓴 고백이었다. 11월 1일 민석이 도난 신고를 했다.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돌려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11월 15일 나의 논문이 먼저 발표되었다. 민석의 연구를 참고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될 줄 몰랐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다.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참담했다. 1988년 1월 3일 민석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나의 선택이 한 가문을 무너뜨렸다. 1월 20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뀔까? 동우만큼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2월 14일 거울을 묻기로 결정했다. 언젠가 동우가 찾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알게 되겠지. 그리고 나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동우는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도둑질의 의도가 없었다. 단순한 호기심과 경쟁심, 그리고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 서민석 교수와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은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 당신도 괴로우셨겠지만 동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었다. 다만 그 무게를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일주일 후 동우는 연희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보냈다. 장소는 국립박물관 앞 벤치였다. 그는 청동 거울과 아버지의 일기장을 가방에 넣고 나섰다. 연희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평소와 달리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부르셨던 이유는 동우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건넸다. 아버지의 일기입니다. 끝까지 읽어보세요. 연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첫 장부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복잡해졌다. 이것은 아버지는 아기를 품고 훔친 게 아니었어요. 동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연희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한참 침묵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괴로워하셨다니. 서 교수님도 제 아버지를 미워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하셨을 거예요. 동우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그래서 복수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겠죠. 연희도 옆에 앉았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맹목적으로 증오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복수만 생각했어요. 당연한 감정이었습니다. 동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이 진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희가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동우는 청동 거울을 꺼내 햇빛에 비춰보았다. 5000년을 버텨온 청동이 은은하게 빛났다. 나는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지는 분명 실수를 했고 그 실수로 서 교수님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전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숨기지도 않겠습니다. 동우가 연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이 거울을 박물관에 기증하죠. 그리고 진실을 공개해요. 두 교수님의 이야기를 모두 말입니다. 연희는 놀란 듯 했다. 그럼 당신 아버지의 명예는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입니다. 동우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도 마지막에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거울을 묻어두신 거겠죠. 언젠가 저에게 선택하라고. 두 사람은 박물관으로 들어갔다. 학예연구사는 청동 거울의 가치를 확인하고 크게 놀라워했다. 이런 보존 상태의 고조선 청동 거울은 정말 귀중합니다. 기증해 주신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동우가 말했다. 이 거울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전시해 주세요. 한석현과 서민석, 두 학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한 달 후 특별 전시회가 열렸다. 고조선 청동 거울과 두 학자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다. 전시 패널에는 두 교수의 연구 과정과 갈등, 그리고 인간적 실수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동우와 연희는 전시장 한 구석에서 관람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연희가 물었다. 아니요. 동우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야 진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무엇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 원한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한동우는 깨달았다. 진실은 때로 명예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결국 그는 아버지를 완벽히 지켜내지도 완전히 버리지도 못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함께합니다. 동전 인생 이야기와 함께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